안녕하세요. 김호준의 타임스 시즌 3 198회입니다. 이제 200회 2회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신 건 아니고요. 오늘은 이분을 지면상에서 만나는 분들은 꽤 있으실 겁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그 버지니아대에 계시는 이승헌 교수님이라고 천안함 흡착물이라고 하는 굉장히 평소에 듣기 힘든 단어를 가지고 왜 천안함의 그 국방부 발표가 사실이 아닌가에 대해서 여기서 다뤘었죠. 그러니까 고온이 아니고, 그러니까 고온에서 순식간에 형성된 흡착물질이 아니고, 그러니까 폭발물이 정말 터졌으면 알루미늄이 녹았다가 산알루미늄이 돼가지고 꽝 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조가 그 엉망일 거 아닙니까? 네. 어떤 그 결정 구조가 네. 결정이 아니고 그냥 이상하게 뒤죽박죽 된 건데, 그냥 이게 그런 흡착물질이 아니고 100도 이하에서 서서히 층층 구조를 이룬 침전 물질이라는 거를 이 두 분이 밝히셨어요. 퇴적 물질이군요. 퇴적 물질. 네네네. 그러니까 일종의 흔히 하는 기뢰하고 어뢰의 차이는 어뢰는 근거리 접촉, 그러니까 근거리에서 터지는 거고요. 기뢰는 원거리에서 터집니다. 그러니까 물기둥이 안 생기죠. 물기둥이 안 생기고, 근데 파도만 크게 생겨서 파도만 크게 생기면 그게 뽀개질 수가 있죠. 그 합조단의 시뮬레이션에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그 최종 보고서에 보면은 시뮬레이션을 많이 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다 두 동강이 납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은. 그런데 실제로는 세 동강이 났어요. 어뢰 근접 어뢰로서는 설명이 안 되죠. 그때 함께 문제 제기를 하신 이제야 서재정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서재정 교수님의 자랑스러운 양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생지 미확인. 1981년 미국으로 유학, 시카고 대학에서 물리학과 편입, 그리고 석박사는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국제정치학으로. 굉장히 특이한 경력입니다. 코넬대에서 7년간 국제정치와 안보정책 미국에를 가르치다 2007년 그 유명한 존스 홉킨스 국제대학원에서 국제대학원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의대가 유명했어. 유명하죠. 약어로 사이트라고 하는데 네. 굉장히 유명하고 저도 이제 머지않아 공부하러 그리 곧 가고 싶은 거죠. 원래 유명했는데 낙검수 팀이 미국에 와서 공연을 하실 때 그 존스 홉킨스 사이스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 이후 저희 명성에 약간 흠이 좀 갔죠. 거기 공연장이 좀 지저분해졌겠군요. 강연실에서 공연장은 없고 네, 거기가 꽉 찼었죠. 그때 그 강연 그 공간을 섭외하고 또 관철시키신 분이 바로 서재님이십니다. 예, 뭐 근데 이제 당시 저희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나서서 그 주동을 했고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이제 꼭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그 강연장을 섭외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저희 학교에 사실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오죠. 뭐 여러 낙검수를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뭐 그 유수한 대통령이나 수상 이런 분들이 와서 이제 강연하는 그런 장소에서 공연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유명한 대통령이나 뭐 수상들이 오셨을 때보다도 더 많은 청중이 몰려서 저희 학교 관계자들을 모두 놀라게 했다는 이런 숨긴 비하가 있습니다. 그 뒤로 깔때기가 더 심해졌어요. 그걸 의도하지 않았던 그 효과인데. 네. 자, 교수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그는 제가 담당하고. 아니 근데 왜 물리하다가 국제정치로 가셨어요? 뭐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81년도에 미국에 가서 그때 이제 물리학을 공부를 했는데요. 가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과학과 정치와의 관계를 아주 그 가까운 데서 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81년도면은 미국에서 이제 레이건이 이제 대통령을 하고 있었던 때고요. 아주 강력하게 추진했던 국방 정책 중에 하나가 그
그 소위 말해서 그 스타워즈. 별들의 전쟁, 네. 스타워스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우주 공간에다가 뭐 인공위성도 띄워놓고 네. 또 뭐 땅에도 여러 가지 무기를 배치해서 간단하게 뭐 말하면 소련이 쏘면 떨어뜨리겠다. 그렇죠. 네. 소련이 미사일을 쏘면은 뭐 레이저 빔도 쏘고 여기서도 뭐 날리고 해서 그걸 다 쏴서 떨어뜨리겠다 하는 그런 구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직까지도 사실 이제 실현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만화와 같은 구상이야. 지금까지 총액을 합치면 아마 몇백억 불을 썼을 것 같은데 그러한 이제 거금을 투자하면서 계속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80년대만 해도 많은 과학자들이 이거는 좀 실현 불가능한 얘기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서도 또 이 과학 연구를 위해서는 그 연구 보조비 같은 것들이 필요하니까 정부 특히 이제 그 국방부의 수주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그 자기들이 볼 때는 좀 실현 가능성이 없지만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타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많이 보면서 염증을 느끼셨군요. 과학이 이제 제가 대학교 들어가면서 생각했던 것과 같은 이런 그 진리를 추구하는 그 순수 학문만은 아니다. 물론 뭐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 또 그 이승원 교수와 같이 뭐 그 객관적으로 학문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대다수이긴 하지만 이제 현대 과학이라는 것이 그 정치와 떨어져서 그 존재하기는 굉장히 어렵겠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네. 천안함을 보시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셨겠군요, 당연히. 그게 이제 다시 악몽이 되살아난 거죠. 오늘은 천안함 얘기도 좀 하고 국제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미국 대선이 막 끝났으니까 미국 대선과 우리나라를 좀 비교하시려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미 대선 얘기도 좀 하시고 우선 천안함 얘기는 또 새로운 얘기가 또 있어요? 그 이승원 교수님하고 제가 뭐 계속 파고 있는데 팔 때마다 뭐 새로운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무슨 판도라의 박스 마냥 열면은 나오고 열면 나오고 해서 판도라의 상자라고 한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판도라의 박스 예, 받아들이고요. 그러니까 왠지 종일 것 같아. 방금. 예, 조립식 종이 박스. 예. 큽니까 박스가? 새로 박스에서 나온 건 뭐가 있나요? 이 박스가 크지는 않은데 열어서 손을 집어넣었다 빼면 항상 뭔가 새로운 게 잡혀요. 그래서 저도 그 깊이를 지금 알 수가 없는데 예. 그 얘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해도 되는 겁니까? 그럼요. 그럼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는 사실 새로운 자료를 접한 게 있습니다. 오. 그 한겨레 신문을 비롯해서 이제 국내 언론에도 좀 공개가 됐는데 미국의 그 샘 안이라고 이제 미국명으로 알려져 계시고 한국 이름으로는 그 안수명이라고 알려주신 그 박사님이 계시죠. 이제 천안함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게 되셨어요. 이분은 이제 그 전자 분야의 전문가로 계시고 국방부 쪽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수주를 받아서 연구 사업을 하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물 위와 물 밑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들을 이제 탐지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전문 지식을 확보하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부와도 지난 몇십 년간 그 연구 수주를 받아서 활동을 해오셨고, 제가 나오기 얼마 전에도 그 미 공군에서 뭐 몇 밀리언짜리 그 수주를 새로 받았다고 뭐 이렇게 해서 좋아하시던데. 보통 몇 백만 불이라고 하는 몇 밀리언짜리. 계속 말거리를 잡고.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잖아요. 간지 30년 되셨으니까 뭐 좀 이해하자면서 사사건건. 그 방청객 여러분들은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이해 못합니다. 자, 몇 밀리언.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분은 오랫동안 미 국방부와 관련 일을 해왔기 때문에 분야의 전문가다. 네, 그 분야의 전문이시고 과학자고 이런 무기체계 하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고요. 그 참에 아예 그 미국의 그 정보공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영어로 쓰면은 딴지를 거실 것 같은데 그 정도는 뭐. Freedom of Information Act라고 해서 아, 그거요? 네. 아, 그거 알죠, 뭐. 왜 액트인데 법이냐고. 이 얘기를 해야지. 연기협회에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정부에서 문서를 갖고 있고 그 문서가 비밀로 돼 있어도 이제 국민 입장에서 이게 중요하고 공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봤을 때 공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 박사님께서 이 정보공개법에 의거해서 이 천안함과 관련된 정보를 모두 공개해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예,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정보를 다 공개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국방부에서 지금 이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 검토 작업 중에 있습니다. 뭐 몇만 페이지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지금 이제 다 공개가 되지는 않았는데 그 일부 공개된 게 있습니다. 그 합동조사단이 그 조사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 그 조사단이 와서 참가를 했었죠. 네. 그래서 그 조사단장이 그 에클스 제독이라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에클스 제독이 그 조사하고 와서 자신들이 조사한 결과를 그 보고한 미 정부에 보고한. 네, 미 정부에 보고한 그 파워포인트 그 자료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그 내용을 보면 사실 뭐 전혀 새로운 거는 없어요. 그 합조단에서 그 발표한 최종 결과 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다 들어 있는데 영어로 돼 있어요. 로스 오브 ROKS 한국의 천안함의 손실 이런 식으로 보고 그랬나요? 예, 미국이 한국의 그 합조단을 지원했다. 그 천안함 사건 당시 백령도 관측소에서 그 기록된 지진파와 음파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지진파에 뭐가 막 이렇게 떨렸던 흔적이 있고 그 지진파가 지나간 직후에 음파가 두 개가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흔적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 그 에클스 팀에서 이제 추정을 한 거로는 이렇게 지진파에서 막 떨린 거는 그때 어떤 폭발이 있었고 이게 수중 폭발이었기 때문에 처음 폭발할 때 음파가 하나 발생하고 꽝 하고 터지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수중 폭발이기 때문에 이 버블이라는 게 생긴다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수중 폭발해서 꽝 하고 터지고 그 다음에 그 뜨거운 가스가 팽창하다가 숙축하는 이 순간에 이제 또 하나의 음파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음파가 두 개 발생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측소에 보면은 지진파가 하나 잡히고 음파가 두 개 잡힌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터지고 거품이 뽕뽕 터진 거다. 네, 그렇죠. 버블 제트라고 그랬었죠 그때 한국에. 예, 예. 근데 이제 이 음파가 두 개가 생긴 요 시간을 재면은 그 수중 폭발이 있었던 당시 이 폭발물의 그 크기와 그 수중의 깊이를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1.1초가 나왔으니까 이제 이거를 뭐 군에서 만든 공식들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은 교수님께서 해보신 거죠? 이제 에클스가 한 네, 거죠. 에클스. 이거는. 네, 에클스가 한 예. 여기까지 에클스가 한 이거 거예요? 다 에클스가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에클스가 성실한 친구네. 아주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1.1초라는 거를 이 공식에다 집어넣어서 이 계산을 해보니까 폭발물이 그 TNT 250kg 정도가 되고 수중 한 9m 정도에서 폭발을 했을 거다. 그래서 이런 상태 250kg이 수중 9m에서 폭발을 하면은 음파가 1.1초 간격으로 두 개가 생긴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당시 합조단의 공식적인 결론이었죠. 이게 이제 합조단의 공식적인 결론을 받아들여진 거죠. 네. 이 폭발물이 뭔지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이게 기뢰일 수도 어뢰인지, 있고 기뢰인지. 어뢰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걸 수도 있으니까. 그때 합조단은 1번 어뢰라고 건져 올린 거 그걸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1번 어뢰 건져 올린 게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에클스가 분석해 놓은 것만 봤을 때는 폭발물은 폭발물인데 어떤 폭발물인지 모른다 하는 거였고, 아, 그래요? 바로 이제 그런 결론을 내린 지 얼마 안 돼서 합조단에서 1번 어뢰를 건져 올린 겁니다. 그래서 1번 어뢰를 그러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파란 매직의 1번 어뢰가 폭발해서 천안함이 이렇게 파손이 된 거구나 하는 결론으로 간 거죠. 네, 한국에서는. 네. 한국 합조단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세 교수님이 찾아낸 이상한 점 뭡니까, 여기서? 근데 이제 제가 찾아낸 이상한 점은 뭐냐면은 교수님이 찾으신 거예요? 예, 쌤이 아니고? 쌤 교수님 아니고 제가 찾은 겁니다. 쌤 교수님? 정보 공개 청구. 네? 정보 공개 청구. 아니 근데 쌤 교수님은 정보 공개만 청구한 거고요? 네, 정보 공개를 청구해서 이 에클스가 만든 그 파워포인트를 받아내신데 이제 그럼 기여를 그 한 앞에 거죠. 경로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네요. 아니 그런 자료가 있다는 걸 파악하고 신청을 하셨을 테니까. 아니 뭐 나한테 그래서 음파 전문가고 그래서 이분이 또 음파를 분석해서 뭐가 나왔나 했더니 아니 그냥 신청한 분입니다. 분석도 나름대로 하셨. 그래서 뭐 분석을 나름대로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제가 그리고 쌤 교수님이 그렇게 길게 설명하셨어요. 아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 어쨌든 이 분석하고 상관없죠. 그래도 이제 그런 자 편집해 주세요, 쌤. 근데 이제 제가 에클스 파워포인트를 보다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지금 이제 제독이고 그 MIT에서 그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산수를 잘못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곱셈이 좀 제대로 안 됐어요. 계산을 하시는데. 못한 건지 일부러 그런 건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공식을 제가 이제 여기 잠깐 보여드리면. 공식까지 보여주지 않으셔도 잘했어요. 아니 뭐 저기 비즈그실 거 없습니다. 여기 조그만 글씨로 있어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공식이 말이죠 보니까 복잡해요. 복잡한가 이런 거 보니까. 정도는 쉽게 알아봐야죠. 네. 뭐, 이 계산이 잘못됐네요. 아니 개그 욕심을 내고 있어 이제 방송이 돼가지고. 딱 보니까 계산이 제대로 하면 136kg라는 거 아닙니까? P가 진짜 복잡해요. 1점 어쩌고 저쩌고 모르는 기호 잔뜩 나와가지고 네. 모르는 기호에 대한 설명이 쭉 있는데 설명도 못 알아듣겠어요. 볼츠만 공식 같네, 볼츠만. 뭐 그러니까 볼츠만 공식 내용은 몰라요. 최근에 볼츠만 공식이 화제가 됐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근데 요거는 이제 사실 아무나 풀어볼 수 있는 거고요. 요새는 뭐 아이폰에 있는 계산기로도 할 수 있고. 아무나 풀 수 있는데 우리는 모르죠 이게. 저기 조금 복잡해 보이면은 그냥 엑셀 스프레드시트에다 넣어가지고도 이건 뭐 할 수 있는 겁니다. 암산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데. 교수님 개그는 제가 하는 건데. 어쨌든 스프레드시트에다 넣으면은 하여튼 계산해봤더니 그 계산이 나옵니다. 이제 제가 엑셀에다가 숫자를 넣어서 계산을 해봤거든요. 청소는 봐도 몰라요. 교수님 한 말도 하지 마시고 네. 저기 김보혁 기자한테 설명하라고 해보세요. 아니, 아까 그 설명이 맞네요. W의 3분의 1승 뭐 이렇게 하니까 대충. 네, 그래서 이게 W고 W가 이제 250kg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W는 웨이트의 약자 맞죠? 아유, 맞습니다. D는 디스턴스. 네. 딱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0.7초네요. 네. 1.1초가 아니라. 1.1초가 아니라 0.7초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러니까 무엇을 1.1초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 의미하는 게 뭐죠, 그러면?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네. 이 에클스가 산수를 잘못해서 250kg이라는 엉뚱한 답을 뽑았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는 TNT 양이 실제로 계산을 제대로 했으면은 제가 그래서 어떻게 돼야 1.1초가 나오는가도 다시 계산을 해봤어요. 다시 네. 계산을 해보니까 250kg이면은 네. 수심이 1m가 돼야 됩니다. 어. 근데 그거는 이제 불가능한 거죠. 네. 천안함이 떠 있을 때
물 밑으로 거의 2m, 3m까지 내려간다는 게 아닙니까? 네. 저기 배가. 네. 그렇기 때문에 배 밑둥을 때리려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배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폭발했기 전에는 수심 1m에서 250kg 폭발했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면은 수심이 9m면 어떻게 될까를 이제 제가 잡아본 거죠. 그래서 수심 9m를 잡아봤더니 이 폭발물의 무게가 970kg이 돼야지 됩니다. 970kg짜리 어뢰는 없죠. 970kg, 1톤인데. 1톤짜리인데 그런 어뢰도 없고 그런 어뢰가 폭발을 했으면은 아마 천안함은 뭐 완전히 뭉그러지거나 그렇죠. 그렇게 됐어야 되겠죠. 그리하여 그 에클스가 지금 가장 중요한 근거를 제시를 해서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했는데. 네. 어뢰라는 결론으로까지 간 건데 그 출발점이 지금 잘못된 겁니다. 기본 전제가 그냥 기본 무너져 전제가 버린. 무너져 1톤짜리 어뢰는 존재하지 않으니 딴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1톤짜리 기뢰도 없잖아요. 1톤짜리 기뢰가 없죠. 네. 그러면 뭐죠? 뭔가 폭발 내지는 충격이 있었다는 거죠. 네. 이게 네. 꼭 폭발로 단정할 수 있나요? 폭발로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 없는 거죠. 그 만약에 이제 970kg이었다면은 엄청난 폭발이어야 되는데 그 폭발로 생겼어야 될 그 흔적들이 사실 전혀 없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생기는 게 사실 그 충격파입니다. 꽝 하고 이제 터지니까 그 터지는 그 충격파에 의해서 이 함정을 거스하고 있는 그 외피가 이제 완전히 우그러지고 깨지고 찢어지고 함정을 쇠로 만든 거니까 이런 충격파가 꽝 치면은 이 종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띵 하는 거죠. 그러니까 띵 하니까 한 부분을 치더라도 선박 전체가 흔들리죠. 그 선박 전체가 흔들리면서 이 선박 안에 있는 계기들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로 흔들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진동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계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거나 계기판 유리도 깨지고 유리도 형광등도 깨지고 뭐 안에 있는 그 뭐 전자기계 뭐 이런 것들 나침판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다 손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천안함 내부 사진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형광등이 다 그대로 형광등조차 그대로 있고 또 심지어는 뭐 이런 스피커 같은 것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붙어 있고 뭐 여러 가설 중에 하나가 이게 폭발물이 아니라 그 물체가 부딪힌 게 아니냐. 그러니까 폭발하지 않고 큰 힘이 부딪히긴 했을 때 그것은 폭약의 폭발이 아니다. 이런 가설도 있잖아요. 잠수함, 네, 뭐 잠수함설 같은 것도 있고. 네. 좌초. 네. 그래서 최초로 뭐 그런 그 뭐 가설들을 저희가 배제할 수가 없고요, 사실. 그 천안함이 손상된 흔적만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 폭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너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충격파의 흔적도 없고 사실 이제 저는 두 개의 수치만 보여드렸지만은 그 에클스가 한 거를 보면은 이런 이제 그래프가 나옵니다, 사실. 그런 조건을 다 대입해 본 거죠. 그런 조건들을 다 대입을 해보면은 그 선상에 어딘가에 있는 요 거군요. 선상에 어디인가에 있을 수 있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걸 보시면은 이제 요 까만 점 두 개가 있는 게 이제 1.1초 간격 그 음파간 간격이 1.1초일 때 나타날 수 있는 지점들인 거거든요. 네. 그리고 요 까만 점들이 있는 요 선을 따라서 사실 어느 부분에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요 지점에 있는 것들을 쭉 따라가 보면은 그 천안함 손상을 염두에 둔 여러 가지 수치들과 맞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9m 깊이에서 폭발을 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러면은 그럴 때 이 음파간 간격이 얼마일까 계산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그게 0.7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그래프를 보면은 요거는 그 1.1초는 여기인데 0.7초짜리 그래프는 바로 엄청 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250kg 9m 예측한 것과는 전혀 다른 지점 또 뭐 136kg 이건 몇 미터로 되어 있습니까? 136kg 5m와는 전혀 다른 지점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하여튼 지금 우리 합조단이 낸 결론인 9m에서 200kg대의
어뢰가 폭발했다라고 맞춰진 결론은 사실은 이 계산법에 의하면 잘못된 계산이기 때문에 기본 전제가 틀려서 네. 이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네. 말하자면. 네, 맞습니다. 그게 1톤짜리 어뢰가 있는지 1톤짜리 기뢰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1톤이나 되면 이게 발사가 되겠어요? 근데 그러면은 뭐냐? 요 질문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예, 예. 뭐 운전했다고. 아 인간 어뢰? 네, 요새는 네. 저희가 계속 취재를 하고 이제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국방부에 다시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 답도 안 해요? 합조단은 해체됐습니다. 담당자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내놔요. 이거는 황당한 말이죠. 예, 정권이 교체되면 꼭 다시 처음부터 되짚어야 될 사건이라고 봐요. 제가 했으면 약 2분 30초 내에 끝낼 수 있는 이야기인데. 계산이 틀렸어. 결론이 틀려. 딴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니, 근데 훨씬 신뢰도가 있잖아요. 네, 뭐 그렇긴 하죠. 근데 제가 보기엔 말이죠. 많은 부분 편집해야 된다. 약간 결론적으로는 미국 조사단의 결론은 이 뭉치에 대비해봤더니 그리고 미국 조사단의 결론에 근거하여 우리 합조단이 결론을 냈는데 미국 조사단의 계산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우리 합조단의 결론 역시 틀렸다. 다시 조사해야 한다. 200kg짜리 어뢰가 폭발한 건 아니다. 더 큰 어뢰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죠. 네. 네. 강연하는 그런 장소에서 공연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유명한 대통령이나 뭐 수상들이 오셨을 때보다도 더 많은 청중이 몰려서 저희 학교 관계자들을 모두 놀라게 했다는 이런 숨긴 비하가 있습니다. 그 뒤로 깔때기가 더 심해졌어요. 그걸 의도하지 않았던 그 효과인데. 네. 자, 교수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그는 제가 담당하고. 아니 근데 왜 물리하다가 국제정치로 가셨어요? 뭐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81년도에 미국에 가서 그때 이제 물리학을 공부를 했는데요. 가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과학과 정치와의 관계를 아주 가까운 데서 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81년도면은 미국에서 이제 레이건이 이제 대통령을 하고 있었던 때고요. 아주 강력하게 추진했던 국방 정책 중에 하나가 그 소위 말해서 그 별들의 전쟁, 네. 스타워스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우주 공간에다가 뭐 인공위성도 띄워놓고 네. 또 뭐 땅에도 여러 가지 무기를 배치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소련이 쏘면 떨어뜨리겠다. 그렇죠. 네. 소련이 미사일을 쏘면은 뭐 레이저 빔도 쏘고 여기서도 뭐 날리고 해서 그걸 다 쏴서 떨어뜨리겠다 하는 그런 구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직까지도 사실 이제 실현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만화와 같은 구상이야. 지금까지 총액을 합치면 아마 몇백억 불을 썼을 것 같은데 그러한 이제 거금을 투자하면서 계속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80년대만 해도 많은 과학자들이 이거는 좀 실현 불가능한 얘기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서도 또 이 과학 연구를 위해서는 그 연구 보조비 같은 것들이 필요하니까 정부 특히 이제 국방부의 수주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자기들이 볼 때는 좀 실현 가능성이 없지만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타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많이 보면서 염증을 느끼셨군요. 과학이 이제 제가 대학교 들어가면서 생각했던 것과 같은 이런 그 진리를 추구하는 그 순수 학문만은 아니다. 물론 뭐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 또 그 이승원 교수와 같이 뭐 그 객관적으로 학문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대다수이긴 하지만 이제 현대 과학이라는 것이 그 정치와 떨어져서 그 존재하기는 굉장히 어렵겠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네. 천안함을 보시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셨겠군요, 당연히. 그게 이제 다시 악몽이 되살아난 거죠. 오늘은 천안함 얘기도 좀 하고 국제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미국 대선이 막 끝났으니까 미국 대선과 우리나라를 좀 비교하시려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미 대선 얘기도 좀 하시고 우선 천안함 얘기는 또 새로운 얘기가 또 있어요? 그 이성훈 교수님하고 제가 뭐 계속 파고 있는데 팔 때마다 뭐 새로운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무슨 판도라의 박스 마냥 열면은 나오고 열면 나오고 해서 판도라의 상자라고 한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판도라의 박스 예, 받아들이고요. 그러니까 왠지 종일 것 같아. 방금. 예, 조립식 종이 박스가 예. 큽니까 박스가? 새로 박스에서 나온 건 뭐가 있나요? 이 박스가 크지는 않은데 열어서 손을 집어넣었다 빼면 항상 뭐 서재정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서재정 교수님의 자랑스러운 양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생지 미확인. 1981년 미국으로 유학, 시카고 대학에서 물리학과 편입. 그리고 석박사는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국제정치학으로. 굉장히 특이한 경력입니다. 코넬대에서 7년간 국제정치와 안보정책 미국에를 가르치다 2007년 그 유명한 존스 홉킨스 국제대학원에서 국제대학원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의대가 유명하죠. 약어로 사이트라고 하는데 네. 굉장히 유명하고 저도 이제 머지않아 공부하러 그리 곧 가고 싶다는 가고 싶은 거죠. 이게 원래 유명했는데 낙검수 팀이 미국에 와서 공연을 하실 때 그 존스 홉킨스 사이스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 이후 저희 명성에 약간 흠이 좀 갔죠. 거기 공연장이 좀 지저분해졌겠군요. 강연실에서 공연장은 없고 네, 거기가 꽉 찼었죠. 그때 그 강연 그 공간을 섭외하고 또 관철시키신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다. 예, 뭐 근데 이제 당시 저희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나서서 그 주동을 했고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이제 꼭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그 강연장을 섭외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저희 학교에 사실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오죠. 뭐 여러 낙검수를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뭐 그 유수한 대통령이나 수상 이런 분들이 와서 이제 강가 새로운 게 잡혀요. 그래서 저도 그 깊이를 지금 알 수가 없는데 그 얘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해도 되는 겁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사실 새로운 자료를 접한 게 있습니다. 그 한겨레 신문을 비롯해서 이제 국내 언론에도 좀 공개가 됐는데 미국의 그 샘 안이라고 이제 미국명으로 알려져 계시고 한국 이름으로는 그 안수명이라고 알려주신 그 박사님이 계시죠. 이제 천안함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게 되셨어요. 이분은 이제 그 전자 분야의 전문가로 계시고 국방부 쪽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수주를 받아서 연구 사업을 하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물 위와 물 밑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들을 이제 탐지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전문 지식을 확보하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부와도 지난 몇십 년간 그 연구 수주를 받아서 활동을 해오셨고, 제가 나오기 얼마 전에도 그 미 공군에서 뭐 몇 밀리언짜리 그 수주를 새로 받았다고 그렇게 해서 좋아하시던데. 보통 몇 백만 불이라고 하는 몇 밀리언짜리. 계속 말꼬리를 잡고. 아니,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잖아요. 간지 30년 되셨으니까 뭐 좀 이해하자면서 사사건건. 방청객 여러분들은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이해 못합니다. 자, 몇 밀리언.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분은 오랫동안 미 국방부와 관련 일을 해왔기 때문에 분야의 전문가다. 예, 그 분야의 전문이시고 과학자고 이런 무기체계 하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고요. 그 참에 아예 안녕하세요. 김호준 타임스 시즌 3 198회입니다. 이제 200회 2회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신 건 아니고요. 오늘은 이분을 지면상에서
만나본 분들은 꽤 있으실 겁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그 버지니아대에 계시는 이승원 교수님이라고 천안함 흡착물이라고 하는 굉장히 평소에 듣기 힘든 단어를 가지고 왜 천안함의 그 국방부 발표가 사실이 아닌가에 대해서 여기서 다뤘었죠. 그러니까 고온이 아니고 그러니까 고온에서 순식간에 형성된 흡착 물질이 아니고 네. 그냥 폭발물이 정말 터졌으면 알루미늄이 녹았다가 산알루민이 돼가지고 꽝 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조가 그 엉망일 거 아닙니까? 네. 어떤 그 결정 구조가. 결정 구조가 네. 결정이 아니고 그냥 이상하게 뒤죽박죽 된 네. 건데 그 그냥 이게 고온 그런 흡착 물질이 아니고 100도 이하에서 서서히 층층 구조를 이룬 침전 물질이라는 거를 이 두 분이 밝히셨어요. 퇴적 물질이거든요. 퇴적 물질. 네네네. 그러니까 일종의 흔히 하는 기뢰하고 어뢰의 차이는 어뢰는 근거리 접촉, 그러니까 근거리에서 터지는 거고요. 기뢰는 원거리에서 터집니다. 그러니까 물기둥이 안 생기죠. 물기둥이 안 생기고, 근데 파도만 크게 생겨서, 파도만 크게 생기면 그게 뽀개질 수가 있죠. 그 합조단의 시뮬레이션에,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그 최종 보고서에 보면은 시뮬레이션을 많이 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다 두 동강이 납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가면은. 그런데 실제로는 세 동강이 났어요. 어뢰, 근접 어뢰로서는 설명이 안 되죠. 그때 함께 문제 제기를 하신 이제야 서재